이 시간에는 신수 보는 법에 대해서 쭉 한번 순서적으로 어, 몇 차례에 걸쳐서 올려볼까 합니다. 신수라는 것은 몸신자의 숫자수로서 사람의 운명을 보는 데 있어서 한 해의 운기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연운 또는 세운을 본다고 하죠. 연운을 본다는 것은 한 해의 이벤트성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한 달 한 달 쪼개 가지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정제의 운이다. 기토 같은 경우가 올해는 정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해수 정제가 과연 어느 달에 임팩트 있게 들어오겠는가, 이런 거에 중요하겠죠. 일반 사람들이야 회사 생활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죠. 사업의 재물의 출납이.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월운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역시도 사실은 월운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해에 승진 운이 되는데 과연 몇 월 달에 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연초 아니면 연말이 되게 직장인들은 승진 케이스가 되겠죠. 연말에 뭐 고가를 매겨가지고 다음 해에 뭐 승진의 어떤 케이스가 되던가, 이럴 것이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한 달에도 들고 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월운에 대해서 중시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재물의 출납을 하는, 중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수를 볼 때 1년의 이벤트성 운과 또 대운에서의 흐름과 또 월에서의 운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기타 12신살, 그 다음에 12운성. 12운성이라는 것은 각 육신에 대한 12운성을 말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수를 보는 방법입니다. 예, 월운 다음에 또 우리가 하루하루의 운기를 보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일진이라고 하는 건데, 하루가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그 하루하루의 운기가 과연 나한테 어떠한 기lum으로 작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이해나 12신살 이런 운기에 대한 이해를 체크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일진을 체크해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오늘이 정해일이다 그러면은 정해일날 정화 같은 경우는 비견과 정관을 달고 오겠죠. 그러면은 그 날의 운기가 천을 귀인이면서 명예가 생기는 날이니까 밖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명예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또는 귀인의 작용에 의해서 생각지 않은 재물도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루하루의 일진을 적어 나가다 보면 육신에 대한 이해, 12신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수를 본다는 것은 몸신자의 숫자수로서 사람의 운명을 보는데 한 해의 운을 말하며 연운을 본다고도 표현한다. 설명도 해드렸죠. 연운을 본다는 것은 한 해의 이벤트성의 사건을 중점으로 보며 한 달 한 달의 운기를 디테일하게 쪼개서 해석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한다. 일진이라면 하루의 운기를 보는 것으로 육신적인 특징과 십이신살적인 특징을 섞어서 보게 되는데, 월운의 경우 한 해의 이벤트성을 먼저 보고 그러한 사건이 올 수 있는 월을 중시하여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가 기해년인데, 예를 들어서 정일간 같은 경우는 귀인이면서 직장인들은 승진운이 됩니다. 정관도 되고. 그러면 몇 월 달에 승진을 하는가 이거죠. 그럴 때에 해와 삼합을 트는 해묘미, 그러니까 묘월, 미월, 해월이 그 해의 귀인의 작용과 승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관운이 몰리는 해 자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묘월, 미월, 해월, 자월 이러한 달이 그 해에 그 사람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의 승진을 가능성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 나머지 달들은 그러한 작용이 있기 위한 원인 제공, 그 다음에 그러한 운기가 뒤섞이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클을 그리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달을 제외하면 다른 월들은 그러한 사건이 열고 닫히고 하는 과정상의 연결고리로 파악해주면 된다. 1년의 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대운과의 관계에서 연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신대운이라면 경신대운의 초입인가 끝자락인가를 본다. 경신대운이 정일간이라면은 정제면서 재물적으로 좋은 흐름이죠. 그럼 초입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을 암시하고, 끝이라면은 이제 끝물이니까 앞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럴 때의 연운을 갖다가 거기에 가감을 하여 본다 이거죠. 운명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대운의 초입에 나타날 수 있는 모양과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은 다르다는 것이다. 대운의 기운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이 대운의 초입인지 중간인지 등을 감안한다. 그런 연후에 세운의 사건 사고적인 측면, 상황, 공간 등 이러한 개념들을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대운에서 재물대운이고 정관대운이고 그래서 좋다고 하지만 10년 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지는 줄 알고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이벤트성으로 오는 사건들, 생각지 않은 재물이 들어왔다든가 생각지 않은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사주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어떤 감명을 주게 됩니다. 아 진짜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면 대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길게 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 가면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운을 갖다가 잘 봐주는 것이 이 손님들한테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사건 사고적인 공간 요소를 육신적인 요인과 신살적인 요인에 의하여 한 해에 따르는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신살로는 12신살적인 요인 또는 12운성적인 요인, 그리고 각종 신살인 합충형파라는 요인에 의해
올 수 있는 상황을 본다. 여기서 합이 있고 충이 있고 그런데 이 합충에 대해서 보는 순서는 충이 오면 충할 것은 먼저 충하고 그게 1순위고 또 합할 것은 합하고 그 다음에 오행적인 생애 관계로 돌아간다 이거죠. 다음으로 건강을 보는데 건강은 오행적으로 중화를 갖추게 되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오행적으로 치우치면은 어느 한 오행은 허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금기운이 많으면 목기운이 약하게 되므로 간이나 담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 있겠죠. 건강은 일어나는 사건과 일에 비하여 오행적으로 얼마나 쏠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강한 사람에게서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 온다면 목장부에 해당하는 질병, 목기운이 극하는 오행적인 질병을 원한다. 목기운이 너무 강해도 병이 올 수 있죠. 풍 같은 거가 되겠죠. 대운의 흐름에서 초기이고 경신이 긍정의 작용을 한다면 긍정의 작용을 열어주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통로를 하게 된다. 통로 역할을. 예를 들자면 경신이 재물대운인데 정일주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천을귀인이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귀인의 작용으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사업적으로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대목을 써먹은 후였다면 경신이 그렇지 않은 대운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벤트성의 연출을 하게 된다. 만약에 끝말이라면은 천을귀인이 왔지만은 이것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인성운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자격도 되고 학위, 부동산, 문서 등이 되는데 대운의 초입에 재물번영의 흐름이라면 재물 축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개념의 인성이 된다. 그 다음에 말기라면 말기에 재물의 융통이 별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문서운이 왔다면 이것은 현금의 융통성을 방해하고 10년 이상 묶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세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사주 당사자의 직업적인 환경에 의해 조직 직장이라면 식상 같은 것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구설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그런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인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연운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유연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운은 천간은 정신적인 측면, 천간은 추상성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명예 같은 부분 그런 걸 의미하고 지지는 현실적인 상황, 재물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환경. 따라서 대부분의 사주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을 볼 때 지지의 해석에 더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다. 명을 따르는 어떤 그 공직자거나 무슨 대기업의 임원이거나 그러면은 천간을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나 기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지의 환경을 먼저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임이 있고 지지로는 신이 있다. 그러면은 정일간이라면 명예운이 와서 내가 체면시해를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활동들이 재물적으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정일주가 천간에는 신금이 왔는데 지지로는 묘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사업재물이고 투기성을 갖다가 동반하는 것인데 추구하고자 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지로는 신금이 절지가 되고 문서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물을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문서를 잡는 식으로 해서 그 한 해의 운은 마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은 한 상반기를 작용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꽂히는 것은 지지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주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건을 볼 때 지지 해석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할 수 있다. 12운성에 의하여는 재성의 흐름이나 관성의 흐름으로 보아 강약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일간의 병술년을 맞이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천간에는 식신이요 지지로는 편재가 돼서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12운성으로 따지면 식신이 되는 병화는 술토에 임묘하고 또 사업재물을 의미하는 무토는 술토에 또 임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연운이 해자축으로 가니까 이때 벌려놓은 어떤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망조를 드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친도 육친이지만 12운성으로 봐서 더 정밀하게 쪼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그런 설명이죠. 이래서 12운성이라는 흐름은 매우 중요한 해석수단임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적으로 식상이나 재성의 흐름을 12운성으로 정밀하게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